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 기본 등급 스마트에 이어 이 스마트 등급보다 약 210만원가량 더 비싸진 중간 등급 모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등급 스마트가 약간 법인, 그러니까 회사들이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선택했던 등급이었던 반면 이 모던은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보강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이 모던 등급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기본 차값은 1,590만원, 세금 10만원을 낀다면 약 1,6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뭐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제 영상을 보시다시피 각종 안전 옵션이나 크루즈 컨트롤, 새로운 계기판 디자인 등등 상품성이 타 경차보다는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기본 등급 설명은 어제 스마트 등급 영상에 자세히 해드렸으니 꼭 참고를 하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던 등급에 올라오면서 추가된 구성들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외관 옵션엔 메탈 페인트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 범퍼 하단에 이 부분이 스키드 플레이트란 건데 이 부분을 메탈 페인트, 이런 금속 느낌이 나는 재질로 바꿔주고요. 내장에는 역시 정말 인기 옵션 중 하나인 가죽 열선 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 물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끔 오른손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에 비해 불편하긴 하겠지만 뭐 나중에 쿠션 같은 것을 장착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동승석 선바이저 거울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경차는 대개 이런 당연한 옵션들도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 등급 스마트에선 운전석에만 선바이저 거울을 넣어줬었는데 이 모던 등급에서는 동승석까지 선바이저 거울을 넣어주고요. 조명이 없다는 점은 살짝 아쉽죠. 하지만 그래도 챙겨줬다는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라색 단일 컬러의 실내 무드등인데요. 쉽게 말해 이렇게 수납 공간에 무드등이 들어오는 건데, 일반적으로 순정 무드등은 뭐 밝기가 약간 아쉽다, 따로 튜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현대차 측에서는 주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당한 밝기를 조절해서 내놓은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설정을 통해 밝기 정도나 켜고 끄는 거는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조가죽 내장재인데요. 도어 암레스트와 콘솔에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이 들어간 거로,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인조가죽이 들어가는 건데요. 뭐 이게 얼마나 체감이 있겠어 하실 수 있지만 정말 내 손이 자주 가는 부분들을 플라스틱이 아닌 인조가죽으로 바꿔준다는 게 체감상 정말 크거든요. 특히 다른 경차들은 대개 실내에 시트와 핸들을 제외하면 가죽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캐스퍼는 그나마 이런 인조가죽 내장재를 챙겨줘서 아주 약간이나마 감성 품질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기존 직물 시트를 이렇게 인조가죽으로 바꿔주면서 한층 관리가 편해지죠. 물론 인조가죽이라 하지만 부분 직물이 섞여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들어가죠. 원래 경차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통풍 시트임에도 캐스퍼는 역시 최신 사양이라서 탑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기본으로요. 그리고 다음은 2열 5대5 분할 폴딩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시트가 반반 접히는 기능으로 대개 다른 차량들은 6대4로 접히는 반면 캐스퍼는 정말 한두 명이서 이 차량을 운용하면서 2열은 접고 짐을 때려 넣고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열 분리형 헤드레스트인데요. 이 헤드레스트를 뽑을 수 있는 기능으로 방금 설명한 그 폴딩을 할 때 이 헤드레스트가 볼록 나와서 완전히 접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뽑으면 가능한 완전히 접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편의 장비를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가는데, 이 버튼으로 시동을 거는 것도 물론 중요한 기능이지만 이 스마트 키가 이 옵션의 핵심인데요. 뭐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을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고, 이 스마트 키는 갖고만 있어도 차량의 문이나 트렁크를 바로바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또한 스마트 키 원격 시동이 들어가는데, 이 캐스퍼는 일반 모델과 터보 모델이 있잖아요. 터보 모델은 차량을 움직이기 전, 움직이고 나서 약간의 예열과 후열이 필요한데 이 예열을 약간이나마 더 편하게 해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오토다운 파워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한번 세게 누르면 창문이 완전히 열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어 와이퍼와 워시액인데, 이 캐스퍼 뒤쪽을 보면 SUV라 그런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에 오염물들이 거치지 않고 계속 누적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뒷창문이 안 보이잖아요. 뭐 비 오는 날에도 그렇고 그거를 상당히 방지해주는 리어 와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륜 험로 주행 모드가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 이 트랙션 모드인데요.
눈길, 모래길, 지느길에서 사용하면 조금이나마 차량이 더 쉽게 움직이는 기능인데요. 뭐 다른 차량들의 후기를 보면 완전 이 기능이 이 상황에서 100% 편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겠죠. 물론 이 캐스퍼를 가지고 지느길이나 모래길을 가는 건 흔하지 않겠지만 이 스노우 모드는 그나마 약간이나마의 안전성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일반 오디오 시스템인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경차들은 승용 모델 기준 스피커 4개가 기본인데 캐스퍼는 2개였잖아요. 그거를 4개까지 늘려준 모습이고요. 충분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평하자면 약 210만원가량의 가격이 올랐지만 기본 등급 스마트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채워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열선 가죽 핸들, 인조 가죽 열선 통풍 시트, 분할 폴딩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4개의 스피커 정도가 아주 핵심 옵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보통의 사양 이상은 타고 싶다 하신다면 이 모던 등급은 꼭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 옵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0만원 상당의 썬루프로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사양의 썬루프가 들어가는데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썬루프가 차량의 뼈대를 뚫어서 만드는 것이 아닌 그냥 철판을 뚫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주지 않지만 경차는 아주 약간의 안전성이라도 고프기 때문에 사고 시 유리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썬루프는 추천드릴 순 없고요. 이 에이필라 블랙 테이프는 이 차량 앞쪽 뼈대에 블랙 테이프를 감싸주는 거로 이 부분이 바디 컬러이면 약간 이 부분들이 분할된 느낌이 들 텐데 이렇게 블랙 컬러를 가져감으로써 좀 더 와이드하게 보인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5만원 상당의 캐스퍼 액티브인데요. 일단 앞뒤 범퍼 모양이 바뀌는데 원래는 이런 모양의 메탈 디자인 그릴이 들어가는데요.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하게 바꿔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런 모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카파 1.0 터보 엔진은 기존 76마력 9.7 토크의 차량을 100마력 17.5 토크로 바꿔주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체감이 안 되신다면 얘는 그냥 정말 안 나가는 그런 경차의 표준 출력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체감상 아반떼보다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출력을 보여주는데요. 캐스퍼가 1톤도 안 되는 가벼운 차기 때문에 이 옵션의 체감은 매우 클 것이고 가격이 100만원이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건 저도 아는데 대개 지금까지 터보 모델이 적용된 경차들의 중고값을 보면 이 터보 모델 추가값은 대개 다 보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터보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중고 가격 방어도 더 유리하고 한마디로 이 95만원은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차를 되팔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엔진이 들어간 캐스퍼와 이 엔진이 들어간 캐스퍼는 다른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옵션을 선택 안 하면 드럼 브레이크라는 게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약간 다른 방식인데 순간의 제동력은 좋지만 지속적인 제동이 가해질 경우 이 브레이크가 열을 받아서 성능이 떨어지는 반면 이 디스크 브레이크는 일반적으로 드럼 브레이크보다는 모든 성능 부분에서 좀 더 나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캐스퍼 액티브는 차량 성능을 크게 올려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0만원 상당의 현대 스마트 센스 1인데 쉽게 말하자면 안전 옵션으로 기존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만 인지했던 반면 이제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지를 하는데요. 교차로 대항차란 내가 좌회전을 하는데 이 맞은편의 차량과 충돌 위험 시 제동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게 경차에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좀 놀랍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이렇게 후측방 사각지대 차량을 경고해주고 위급 시 사고까지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후측방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차 경고라는 옵션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내가 차량을 정차한 후 사람이 내리려 할 때 후측방에서 차량이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내리지 말라고 경고까지만 해주는 옵션으로 이제 현대차 옵션표를 보다 보면 이 경고와 보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고는 이렇게 경고에서만 끝난 거고 보조는 충돌하지 않게 차량이 직접 제어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현대차에 적용이 되니 이 부분은 꼭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캐스퍼보다 윗급 차량인 베뉴는 이 보조가 아닌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경고가 들어가죠. 좀 더 나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내가 전면 주차된 차를 출시할 때 뭐 아파트 단지에서나 휴게소에서 굉장히 유용한 옵션인데요. 이렇게 후진할 때 좌우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경고해주고 역시 충돌하지 않게 제어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이제 기본 등급 스마트에서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그 기능은 예를 들어 내가 속도를 80으로 맞춰놓으면 그 속도로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제 문제는 그 일반 크루즈는 앞에 차가 껴들 경우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크루즈 기능이 풀려버리고 하는데, 이 스마트 크루즈는 차가 능동적으로 앞차와의 거리 조절까지 하면서 차가 껴들 경우 속도를 잠시 줄였다가 차가 멀리 가거나 사라질 경우 다시 내가 설정한 속도로 원상복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건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이 들어가지 않는데, 말 그대로 앞차가 정차하면 나도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나도 출발해서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요. 대개 다른 차량들은 이 정차 및 재출발을 무조건 탑재시켜주지만 캐스퍼는 이 부분까지는 넣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간다는 점만 해도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만약 내비게이션을 추구한다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GPS를 연동해서 모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구역 있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감속을 해주고 이런 곡선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좀 더 진보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필수적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네 번째 143만원 상당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는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원래 기본은 이런 모양의 정말 볼품없는 라디오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후방 카메라도 없겠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채워주는데요. 이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내 스마트폰을 차량에 연결한다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 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내비게이션, 또는 멜론, 지니뮤직 같은 음악 어플들도 이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기능 중 하나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는데, 조향 연동은 내가 핸들을 조작하면 이 주차선이 내 핸들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서 대충 이 상태로 후진을 하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유도해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 오토 버튼만 눌러놓고 내가 온도 정도만 조절하면 차량이 어느 정도의 공조 제어는 자기가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마이크로 에어 필터는 그냥 에어컨 필터인데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뭐 계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그런 구성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하이패스 시스템인데, 이렇게 룸미러에 하이패스가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이제 제가 약간 의아했던 건,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이 하이패스 기능이 되게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룸미러를 좀 더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주는데, 이 캐스퍼는 구형 방식의 하이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거추장스러운 게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되게 다른 차량들은 이렇게 생긴 룸미러면 눈부심 방지 기능까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친구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수동 룸미러가 들어가는데요. 쉽게 말해 이 밑에 버튼을 누르면 뒷차의 눈부심을 감소시켜주고 그런 룸미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알아서 눈봉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6개 스피커인데요. 기존 4개의 스피커를 2개 더 추가해주면서 좀 더 풍성한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이제 이 위급 차량들은 이 정도 사양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의 스피커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옵션도 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좋게 구성을 해놨죠. 또한 아까 설명한 스마트 센스와 궁합도 정말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옵션들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0만원 상당의 디자인 플러스 옵션으로 먼 거리를 비춰주는 노란색 프로젝션 전구형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LED 방식의 아웃사이드 미러, LED 리어 콤비 램프는 그냥 LED 테일 램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이 부분이 원래는 전구였는데 LED 방식으로 좀 더 깔끔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렉은 천장에 짐을 실을 때 유용한 기능이고요. 메탈 페인트 인사이드 도어핸들은 기존 플라스틱에서 메탈 페인트 디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 옵션이 주이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5만원 상당의 17인치 알로이 휠로 기존 이런 15인치 스틸 휠을 17인치 알로이 휠로 바꿔주는데, 이 모양은 그냥 커버고요. 안쪽에는 이런 디자인의 스틸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모로 무겁고 차량 운동신경에 마이너스인 그런 15인치 휠이었고요. 그런 휠을 이제 17인치 알로이 휠로 바꿔주는데, 캐스퍼 출력에 비해 좀 크다 싶은 그런 휠이죠. 그리고 후륜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아까 이 캐스퍼 액티브에서 이 디스크가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이 옵션을 추가하셨다면 55만원짜리가 아니라 이 50만원짜리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0만원 상당의 컴포트 옵션으로 말 그대로 편의 옵션인데요. 이제 일렬 시트까지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어 만약 내가 차박을 생각한다면 꼭 선택을 해야 하는 옵션이고요. 2열 시트를 이제 앞뒤로 슬라이딩 기능과 각도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2열에 누군가 탈 일이 많다면 이 각도 조절이 갖는 편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말 체감이 클 것 같고요. 역시 2열에 한 개의 USB 충전기가 들어가서 충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편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7만원 상당의 스토리지로 방금 설명한 컴포트를 선택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동승석 시트, 백보드가 추가되는데, 여기 이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레이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러기지 볼팅, 트렁크 부분에 이런 고리가 있는데 간단한 짐들을 걸어둘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 옵션들을 다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예산이 맞지 않아 꼭 한 개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 캐스퍼 액티브를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구성은 캐스퍼 액티브, 스마트 센스,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이렇게 3개는 꼭 추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캐스퍼 액티브 하나만 넣어서 출고한다면 세금 포함 약 1,700만원, 스마트 센스와 내비 플러스를 추가한다면 약 1,92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이 값에 더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들어갈 게 다 들어갔다는 최고 등급 인스퍼레이션이 약 199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가격 안쪽으로 구매하시는 게 적당하겠죠. 뭐 절대 이 차가 저렴하다고 볼 순 없지만 시내주행 위주다 했을 때 선택하면 좋은 차종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속주행이 많다면 아반떼나 베뉴가 훨씬 좋겠죠. 모쪼록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